겉으로는 중공 사회를 개혁한다 내세웠지만 물론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도 숙청을 자행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같은 인간의 정신승리 망상 안에서만 정당화됩니다만 실제로 1966년에 자행되었던 모택동의 문화혁명은 그러니까 Cultural Revolution은 등소평과의 세력 경쟁 중 우위를 관철하기 위해 자행되었습니다. 모택동은 국민당과의 경쟁에서 중국 공산당을 주도해 승리를 이뤄낸 인물입니다. 그 후 구소련의 원조에 힘입어 중공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잠시 발전하고 있었고 그러한 발전을 스스로 이루어낸 것으로 착각했던 모택동은 15년 내에 영국 경제를 추월하기 위한 대약진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그에 기반해서 산업화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농업 생산량을 먼저 증대하기 위해서 모택동이 했던 것은 동일 면적의 논에 벼를 더 많이 심고 농가를 해체해서 비료로 뿌리며 해충과 유해동물을 박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면적의 토양에서 충분한 양분이 확보하지 않자 벼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형태가 벌어졌고 그래서 생산 효율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사라지니까 농민들이 거주할 곳이 없어졌으며 참새가 박멸되어서 해충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농민들을 동원해서 가정마다 소형 고로를 만들어서 철을 생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산되는 고로를 운용하기 위해서 산의 나무들을 대거 베어냈고 철의 품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61년에 행해진 실태조사에 의하면 4,500만 명의 농민들이 아사했고 또 얼어 죽은 사람도 있었죠. 겨울에 집이 없으니까. 산사태, 해충 등의 재해가 잇따랐으며 생산된 철의 80%가 저품질이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공산당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대학생들은 반공산당의 의지로 단결해 반정부 집회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택동은 3개의 주석직들 중에 국가주석직을 포함하는 2개직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에 참모를 할 수 있었던 당시 부주석 류사오치와 정치국 위원이었던 등소평은 대신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모택동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류사오치는 집회에 참석하는 대학생들을 탄압했고 이를 기회로 본 모택동은 부르주아적인 공산당원들을 척결해야 한다며 군대를 철수시키고 체포된 주동자들을 석방했습니다. 대학생들은 호응했고 이에 모택동은 모 주석 어록 이런 것들을 편찬해서 선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윽고 모택동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소위 홍위병 열풍이 중국을 휩쓸게 되자 모택동은 부르주아와 자본주의를 중국 문화에서 뿌리 뽑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16개 조를 발표해서 자본주의에 젖은 중국 공산당 내부의 부르주아 세력과 구시대의 풍습과 문화를 말소한다는 문화대혁명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홍위병에 맞서는 것은 모택동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중공의 공안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뉴사우치와 등소평은 스스로 자아 비판을 행한 후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모택동은 홍위병의 영향력을 중공 전국으로 확산시켰고 중국 고유의 지식인 예술가 장인들 또 종교인들이 이 당시 부르주아로 몰려 전국적으로 숙청되었으며 기술과 문화재가 대거 파괴되었습니다. 1968년에는 홍병 내부에서 파벌 싸움이 시작되어서 모택동의 가족마저 위협하게 되었고 이에 모택동은 농업혁명을 부추겨 홍위병을 농촌으로 내려보낸 후 도시로 귀환하는 것을 금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위병은 모택동에게 이용당한 후 해체되었지만 문화대혁명만 보더라도 이전의 사회주의 혁명운동과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먼저 프랑스 혁명의 야코뱅파와 같이 중공의 홍위병은 일방적인 정제와 학살 기계를 운용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공산화 과정에서와 같이 문화혁명은 한 세대의 지식인들과 사회 지도자들을 완전히 숙청해버렸습니다. 한 세대의 지도자들을 잃은 구소련이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게 크게 밀렸었던 것처럼 현재의 중공은 수천 년간 축적되었던 기술과 문화를 거의 대부분 잃어버리고 또 복구하려고 하는데 복구할 만큼의 자료도 남아있지 않아서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다른 민족에게서 훔치고 빼앗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한국 문화 가지고 자기 거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주의 학살 기계의 대표적 예로 꼽히는 것은 소위 킬링 필즈라 불리우는 캄보디아의 원시 공산주의입니다. 중공의 문화대혁명도 사회주의 학살 기계의 대표적인 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킬링 필즈가 그보다도 더 참혹했기 때문에. 원시 공산주의는 문명을 거부하고 원시적인 삶의 수준에서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계몽주의, 사회주의, 힌두교, 불교 모두 깨달음 또는 해탈을 추구하며 요즘에도 이 계몽주의, 사회주의, 진보주의 이걸 계승하는 사람들이 깨인 시민, 깨시민, 뭐 미국에서는 워키즘 뭐 이런 걸 추구하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은 엘리트의 독재를 추구합니다.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이 깨시민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시공산주의는 한때 불교 승려가 되려 했던 폴폿이 주도했던 크메르 루즈라는 이 공산주의 단체가 캄보디아를 장악해서 안경만 쓰고 있어도 이 인간은 배운 인간이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원시공산주의를 거부할 사람이라 지목해서 죽여버렸던 그런 사상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과 소수종족들도 학살당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산화 과정에서도 또 모택 동네 중공도 한 세대의 지식인들과 전문가들, 기독교인들을 박멸하는 수준의 숙청을 자행했지만 캄보디아의 원시공산주의는 한 차원 심화된 단계에서 뭐 한 세대를 표적하는 게 아니라 당대의 지식인들과 전문가들만을 표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머리에 뭔가 들어간 것 같으면 뭐 학생이건 교수건 뭐 상관없이 뭐 종교인들 뭐 상관없이 다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차원 심화된 단계에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사회주의는 세상을 사회계급과 사상의 대립, 즉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계급투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계몽주의 내지는 진보주의와 친화할 수 없는 세계관을 가진, 그러니까 혁명주의와 친화할 수 없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규정해서 철저히 적대하고 그들을 유린하고 가능하다면 박멸하는 것을 필요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악법을 입법하고 가능하다면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사상을 강제하는 전체주의 정권을 세우고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학살했으니 아무리 숨기려 해도 이 소식이 서구 세계에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미 정보국 CIA는 특수부대원들을 캄보디아로 파견했고 이들이 촬영해온 사진은 말 그대로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촬영한 자리에서 보이는 지평선 끝에, 그러니까 눈이 닿는 데까지 시체로 땅이 가득 채워진 그런 지옥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스로 깨달은 또는 해탈한, 워크한, 깨친 인간들의 절대화 또는 독재라는 계몽주의 진보주의 혁명이 남아시아에 이르자 전쟁을 넘어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치와 유사한 일방적인 정제와 대학살극을 학살 기계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1975년에서 1979년 이 4년 사이에 캄보디아에서만 150만에서는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킬링필드에서 학살되었고 이는 캄보디아 인구의 25%에 달합니다. 한국 전쟁보다도 참혹했죠. 총탄을 아낀다는 이유로 이들은 원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살해되었고 또한 많은 인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되거나 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총알 한 발에 500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500원이 사람 목숨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 정도로 사람이 일개 부속이 되는 거예요. 사회라는 구조에. 그러니까 사람은 부품, 그냥 요만한 쇳덩이 그만큼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논리로는. 지금까지 발견된 집단 매장지가 2만 개 이상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또 문화혁명이 또 홀로코스트도 참혹했지만 인구 비율로 따져보자면 원시 공산주의의 폐해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마녀 사냥의 일방적인 정죄, 그리고 학살 기계는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종교재판, 그 후에는 계몽주의라는 인간의 자기우상화를 정치와 사회의 영역으로 가져온 프랑스 혁명의 진보주의,
그리고 또 그 후에는 1차 세계대전을 야기했던 기술에 대한 자신감, 즉 인간의 능력에 대한 교만, 이것도 계몽주의죠. 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국가사회주의를 거쳐서 196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의 형태로 증폭되고 심화되어 왔습니다. 사회주의 하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20년간 살상한 인명만 1억여 명에 달합니다. 어떠한 폭군이나 사상보다도 압도적으로 잔혹하고 치명적인 것이 사회주의, 이상주의, 사회혁명 운동입니다. 12세기 이후부터 살상된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술과 문화를 고려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피해자의 규모가. 종교 정치에서 왕정주의로 갔고, 왕정주의에서 제국주의로, 또 제국주의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애국주의, 애국주의에서 2차 세계대전의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회주의로 단계를 거쳐가며 오로지 그 폐해가 심화 증폭되고 있습니다. 보다 큰 문제는 계몽주의, 즉 인간중심주의가 정치적 영역의 진보주의, 과학계의 실증적 자연주의 또는 과학만능주의, 문화적 영역의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또는 신공산주의, 기술계의 4차 산업혁명, 사회 영역의 환경운동으로 번져서 21세기 지금에도 증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우상화의 악한 순환고리가 아직도 고대로부터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거듭 순환되면서 거듭 심화되고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의 고리에 의해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세워질 정죄와 학살의 기계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다시 말해 성경에 예언된 말세지 말에 참 교회의 숨통을 끊으려 하는 바로 그 악의 제국, 그 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 반기독교 종교사상 세력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력들이 고대로부터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다 거대한 역사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